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아도 탄핵의 시계는 돌아갈 것이고 민주공화정은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1월 첫 번째 화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요일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감기 죄송하고 어제 방송에 정정할 게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는 생일이라 일찍 간 게 아니고 생일과 무관하게 정시 퇴근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녹음이 좀 늦었던 거였고요. 네, 심수현 소장하고. 네, 왜냐하면 심수현 소장이 아침에 제안을 해서 급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앰플리파이드 녹화 끝나고 4시쯤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내려지고 혼란스러운 눈을 하고 있으니 넌 가라고 하셨죠.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그것을 하기 싫다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을 하고 있고요. 나가고요. 네, 배댓을 2개만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박정호 님이 이대로 계속해서 하루씩 당겨서 목금토로 돌아가려는 큰 그림인 거죠. 이거 수학 문제잖아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이제 수학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일정이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몇 월 며칠일까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급적 목금토로 하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이 있는데 뜻대로 될지는 전국이 결정해 줄 거고, 아무튼 이번 주는 월, 화, 수까지 당겨졌습니다.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보고 시작할게요. LYS86님이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도 또 다른 국민의힘은 탄생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또다시 그곳을 지지하게 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겠지만 내란까지 일으킨 당에 대해 정당 해산을 못하면 그 지지자들과 정당은 해산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기준이 생겨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기도 하지만 현재가 미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다수를 대변하니 처벌에 신중하거나 주저한다면 대마불사의 대기업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넘어간 결과가 힘 있으면 처벌되지 않고 뭘 하든 돈만 벌면 처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분의 댓글이 제가 잠깐 나태해져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저의 열패감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잘 못 봐서 제가 움츠러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움츠러들었다고요? 예. 왜냐면 진짜 막 구는 사람들은 진짜 벌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왔죠.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역사들이 반복돼서 그게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범을 대하는 일본 자민당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낼 때마다 독일은 안 그런다 라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요. 결국 전후 독일도 법원이 전범들을 본격적으로 처벌시키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체제에서 부역했던 엘리트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를 판결해야 될지, 누가 누구를 잡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과부하가 왔다는 거죠. 예. 어느 잘 사는 동네면 한 집 건너 한 집 처벌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한 번에 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병목처럼. 예. 나치가 쌓여서. 예, 맞아요. 네.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네. 사람들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한국이 덜 그러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아저씨와 이번 주엔 좀 길게 만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농부의 더 착한 농장,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건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연중 가장 큰 혜택으로 설날에 만나자 로하스웰.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원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런칭과 함께 얼마 파밀지도 못했는데 품절되어 버렸던 고구마 크림빵.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드디어 재입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성 고구마 생크림이 듬뿍 들어있으나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네.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찬 투생이. 네, 제가 생크림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진짜 안 느끼해요. 그간 품절 때문에 못 드셔본 분은 꼭 드셔보시기를 권하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입고했습니다. 네, 연말이 지나고 25년 새해를 논한 지가 지금 이제 일주일 됐는데 벌써 설날도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업데이트 기준으로 7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번에 설날 너무 빠르더라고요. 설이 진짜. 지금 1월 말이죠. 네, 1월 금방 말이에요. 옵니다. 네. 그래서 또 설맞이 이벤트를 빠르게 소개를 드릴게요. 조정치 설명절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고구마 말랭이, 크림빵, 팝콘까지 호평을 받은 모든 조정치 라인업을 망라를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를 끼고 지내실 분들을 위해서 제격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명절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집 밖을 멀리 벗어나지 않을 모든 여러분들 네. 주목하십시오. 최대 38%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거를 타선이 없는 조정치 제품들을 골고루 즐겨보실 수 있어요. 할인까지 받으면서. 이거 3개 다 살려면 힘들어요. 네. 들고 갈 선물로 군고구마 말랭이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이나 어르신들 있는 집에는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최애가 조정치 팝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바뀐다는 건 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시사 아저씨 문답입니다. 시사 아저씨가 오늘 투어 일정이 짧습니다. 예, 앞에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있습니다. 네, 뭐 택시 타고 와서 빨리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사 씨랑 이번 주에 방송을 좀 오래 해야 돼요. 이유는 네. 선생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이 어제 긴급하게 전화를 해서 공수처장 마냥 이번 주 방송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일이면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저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망신을 주고 예. 그 다음에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을 느끼게 해야 되겠다. 손이상은 왜 그럴까요? 그 선생이에요, 그분이? 네. 왜 선생이에요? 몰라요. 뭐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호칭으로 부르더라도 멸칭만 나올 것 같아서 예의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스스로 담을 쌓는 느낌으로 손이상은 선생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약간 퇴계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손이상은 선생이에요. 그런가요? 네, 다르게 부르면 제가 이제 호칭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성가비보다 못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패션은 선생과 같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그죠. 경성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하고 다니죠. 서의 느낌이 있죠. 네. Sir. 1936년에서 지금 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네. 근데 주제가 뭐였길래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역적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건데. 네. 고민이 많으시겠죠, 뭐. 네. 한 주만 더 달라고. 네. 뭐 한 주씩이나 걸려요. 요즘 저는 바빠 죽겠는데. 네. 고민이 아마 많으시고, 네. 할 일도 많으시고, 네. 체포해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네. 장비를 이제 닫고 계신 건가요? 그거 모르지만 윤석열을 네.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 자리에. 네. 손이상이? 네. 네. 왜냐하면 타임 오프 정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다른 신통한 도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선생에 대해서는. 네. 네. 윤석열 데리고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방송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손이상을 다음 주에 만날지 다다음 주에 만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예. 이상표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방송 녹음 시간에는 오늘 있던 이번 주 초에 있던 바보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이 2개밖에 없습니다. 1번은 공수처가 왜 이러느냐? 왜 쌀보리 하느냐? 그렇습니다. 쌀보리. 정확하죠. 네. 이첩 했다가 지휘 했다가 무효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적어도 이제 심정적인 이 정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님이라고 하질 않나, 예의를 차린다고 하질 않나, 체포는 먼 얘기 같은 전혀 정무 감각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쫄았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밑밥을 까는 거겠지. 설마 공수처장식이나 돼가지고 그 정도 언플도 못하고 그 정도 정무 감각도 없을까? 그리고는 실전의 날이 밝았는데 실전에 1박 2일 동안 2박 3일 정도로 아니구나. 4박 5일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네, 3일부터. 예. 그렇죠.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구기 종목 용어로 펌블이나 스터터가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긴장하면 공을 한 번 못 잡으면 계속 못 잡잖아요. 그래서 하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휘라는 경찰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질 않나. 득점하기 전에 공을 잃는 행위. 네. 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다가 떠넘긴 것도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또다시 회수하질 않나. 지금 너무 어려운 플레이를 경험 없는 사람이 하게 돼서 정신적 패닉을 가진 것 같다. 리더십이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외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네. 쫄았죠 뭐. 네. 그러니까 긴장한다, 쫄았다, 경험 부족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꾸 욕을 하고 남을 이렇게 기를 죽이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한 1년을 같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쫄 수밖에 없습니다. 좀만 뭐라고 하면 그렇게 쌍욕을 하는데 네? 그 쫄 수밖에 없죠. 네. 사람은 쫄게 돼 있다. 윤석열하고 같이 살면. 네. 우리가 처음에 역적 담화하던 12월 3일에도 봤고 그 앞에 기자회견하던 때도 봤고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독대하던 때 사진으로도 봤고 네. 그 세 시츄에이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릴라 자세를 보여주죠. 예. 양팔을 펼치고 가슴을 힘껏 그죠? 펴려고 하지만 펴지 못하며 네. 네. 50견이 오면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물러가면 그 자세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검찰 시절에도 그 자세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나오는 상대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자세고 그 자세로 보통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뭐 화를 내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의원이 참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 많이 당해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뭐 공수처라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게 있어요. 공수처라는 게. 네. 공수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와 비슷하게 봤을까요? 이런 이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개 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원수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거를 만들어놔 가지고 이 종북주의자들이 만들어놔 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거를 뭐 세상 뭐 없애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의석수도 없고 이걸 뭐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두긴 두는데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칼은 칼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공수처장을 완전 황당한 사람으로 보내는 건 어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황당한 사람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도 사실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위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손이상 어떻습니까? 뭐 네? 이런 손이상 어떻습니까? 뭐 항화평에. 예, 뭐 그게 이제 김태규 씨라고 네.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행을 하고 있는 원래 부위원장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요즘 막 아무데나 성질을 내고 다니고 계십니다. 네, 네. 이분이 원래는 이 정권에서의 처음 공수처장 그랬었죠. 격으로 거론이 됐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자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막 국무회의 들어가서 화를 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무회의 들어갈 티켓이 없던 그쵸. 바로 그 사람이 김태규입니다. 훌리건이었죠. 네, 그렇죠. 훌리건입니다. 그냥. 그 사실 국무회의는 원래 방통위원장이 참관을 하러 들어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한상혁 씨가 방통위원장이었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하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은 갑자기 방통위원장은 왜 국무회의 들어와? 국무위원 아니잖아. 그렇죠. 그 시비를 걸기 시작해가지고 참관 자격을 없애려고 네,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랬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방통위원장을 갈아친 다음에는 오세요. 참관하러 오세요. 원래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은 이진숙 씨가 탄핵이 되었으니 탄핵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김태규 씨가 지금은 이 참관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최상목은 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느냐에 대해서 이따위로 할 거면은 국무회의라는 건 왜 있어? 난 사퇴하겠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국무위원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규 씨는 네.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국무회의 자리에서 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라는 이유로 왜 사퇴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가웃에 들어와 있길래 우리 팀 로스터인 줄 알았는데 네. 시구자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퇴한다고 한다. 다른 팀 갈 거야 했는데. 네. 뭐냐 이게. 아무튼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소에 지론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막 쓰고 다닌 분이에요. 이분 아마 네. 판사 출신일 텐데. 21년에 그랬네요. 네, 그런 글을 막 쓰고 공수처 무형론자예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증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뭐 왠지 모르지만 네. 문재인이 미워서인지 뭐 아무튼 왠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에게 특별히 윤석열은 이 사람이 공수처를 이끌 적임자야. 이래가지고 공수처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같은 편이 봐도 이거는 그거 너무하잖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 괴멸론자를 이제 이 후보로 추천을 해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 유구했네요. 지금 진실하회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방통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취미가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야, 내 밑에 있는 이 기관들을 잘 굴러가게 하고 그게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라고 할지라도 잘 굴러가게 하고 제 역할을 하게 하자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게 아니면 이 기관이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은 없애든가 없애가지고 정부 효율성을 늘리든가 도지하게 해주든가 도지를 기하든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자는 그 기관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을 기관의 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기관을 사보타주합니다. 그해 대표적이었던 두 사람이 김태규와 김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1년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김태규를 보내려고 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이거는 너무 안 돼요. 이래갖고 이게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야당도 그러고 막 시민사회에서도 그러고 야 공수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수처에서 윤석열과 그 측근 일당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수사를 막으려고 지금 공수처장 임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를 들면은 최상병 사건 이런 것도 다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공수처장 임명 안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장을 임명 안 하는 상태로 총선까지 치른 다음에 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알았어. 그러면은 누구를 임명을 할까 그러면 이래가지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둘 중에 하나 임명해봐 이래가지고 2명 보내고 그 보낸 2명 중에 1명이 임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에요. 여당 추천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공수처를 파괴하고 싶었던, 그러니까는 밖에서 기관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수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보내서 공수처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쪽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고 대신 그러면은 좀 적당한 수준으로 하는 적당히 뭉갤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해보자 이래갖고 좀 차선책으로 사실 뽑힌 사람이 오동훈 공수처장인 거고 그러니 대가 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역도들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입증된 셈이 되죠. 그렇죠. 결국 저자는 충분히 무기력하다는 만약에 하마평이 있었다면 그건 정답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을 위한.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기에 아주 무슨 예를 들면은 꼭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수부 검사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정깔, 전투력.
그러한 어떠한 이 이성을 막 잃고 이렇게 막 덤벼드는 이러한 스타일은 뭐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보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하고 있는 내내 공수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떤 거냐, 이 정부는. 공수처 검사들이 야, 이거 공수처에 있어서는 내가 미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이 막 사표를 냅니다. 막 이 난파선에서 탈출을 해요. 아니 뭐 절반도 안 남죠. 네. 네. 당연히 윤석열 정권인데 공수처에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내 인생이 내 커리어가 공수처 윤석열 정권에서 그때는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때잖아요. 공수처 검사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막 난파선에서 뛰어내립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21년에 처음에 이제 검사들을 받았잖아요. 인관을 시켰잖아요. 그때 받은 사람들이 3년인가 뭐 길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관둬야 되고 그 사람들 관둔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중간에 투입했던 사람들 중에 임기를 안 채우고 빠져나간 사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을 했을 때 모집되지 않은 법조계의 분위기까지 전부 다 공수처 가면 안 된다. 네, 작년 11월에 보니까 이미 부장검사 7명 중 2명만 남나 연이은 사의 표명 또 나가 뭐 이런 기사인데요. 네, 그래서 그 2명을 뺑뺑이를 돌리죠, 처장이. 네. 막 탈출을 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인원이 너무 없네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또 보수 언론은 신나서 또 까고 아유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원래부터 무능했고. 네, 원래 공수처가 만들 때부터 규모가 작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그 검찰로 따지면 그 어디 지검 정도 규모이거나 거기에도 미달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막 이랬어요. 왜 그랬느냐? 아예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 지금의 보수 정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죠. 길을 쓰고 공수처만은 안 된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든 뭐 되는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처음 만들 때부터 규모가 작았는데 그 작은 규모의 공수처도 어쨌든 그 난파선 대탈출 작전을 그렇게 하고 빈자리를 윤석열이 안 메꿔줍니다. 그렇죠. 임명을 막 안 해버려요. 네. 물론 임명을 계속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임명을 또 하긴 하는데 임명을 할 때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경쟁률이 100대 1이거나 그랬겠습니까, 이게? 설렁설렁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겠죠. 설렁설렁 하는 과정에 또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사람 위주로 또 임명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이거나 윤석열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스타일로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들 그 당시에 서초동에 하마평이 막 나옵니다. 요새 공수처 뭐 1부, 2부, 3부, 4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은 한 개 부서만 이 윤석열한테 대들 수 있는 뭐 부장이 한 개 부서만 윤석열한테 대들 수 있는 그런 부장이라 하고 나머지는 이미 윤석열한테 넘어갔대요. 뭐 이런 류의 이제 그렇죠. 그런 종류의 이제 평들 이런 게 막 서초동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 부장이 무슨 사건을 맡고 있는데 등등등등등등등 평론가들 사이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공수처가 무슨 뭐 아주 우스운 조직이 이미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최상병 얘기할 때 이미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수처가. 그 상황이 돼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내란 모드로 들어가서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공수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그러니 공수처가 뭔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원래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공수처 똑바로 안 돼 있는데 태생적으로 똑바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 온갖 가스라이팅 당하고 온갖 괴롭힘 당하고 온갖 이 방해 공작 사보타주를 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뭘 하라고 하니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의 공수처의 무능과 그다음에 뭐 경찰하고의 뭐 이런 뭐 입씨름과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공수처의 애당초의 설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뭐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멍이 있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수처와 경찰의 핑퐁 게임도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웃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일반인
갓반인들이 볼 때 우리 갓반인이다. 그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일반인들. 네. 네. 갓반인들이 볼 때 요즘엔 평범한 게 특별한 겁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주권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특별한 오동우는 벌벌 떨면서 용기 있는 경찰들이 지금 이거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공수처장은 맨 선두에 서서 용기 있게 말했잖아요. 안 돼! 무서워! 저기 총 꺼냈잖아! 우리는 80명인데 쟤네 200명이잖아. 나는 공수처장 딱 하나만 칭찬합니다. 뭐요? 헤어스타일. 나는 그 앞에만 하얀색은 그건 좋다. 앞에만 하얀색이 뭘 뜻하는지 알죠? 중년 남성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머리 안 빠지는 남자입니다. 아 그런 거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적어도 제 고정관념 속에 저는 그냥 서양의 동양의 스테레오타입 그 탈색인 줄 알았는데. 네. 아주 귀여운 머리 스타일이다. 네. 난 그냥 브릿지. 아무튼 네 번째는 뭐예요? 난 그냥 그 일본 만화에 나오는 의사 캐릭터 그런 건데 그거. 그것도 다 머리가 안 빠지는 의사 캐릭터예요. 그래요? 그 캐릭터 머리숱 많죠. 아무튼 지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갓반이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요. 갓반인이 볼 때 공수처랑 경찰 중에 누가 법 전문가예요? 공수처요. 공수처잖아요. 네. 난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에 수사가 있는데라고 되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가 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판검사 출신이 하는 게 공수처고 경찰은 물론 경찰도 법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갓반인이 볼 때 말이에요. 적어도 공수처에 계신 분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경찰은 물론 경찰에도 사법시험 통과한 인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식속에 이미지상 경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법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공문을 띡 보냅니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81조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 경찰한테 위임합니다. 일임하겠습니다. 니네가 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경찰은 이제 바빠가지고 공문이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문을 보냈으면은 공문을 보냈다고 말을 해줘야지. 일 못 들아. 예? 아예 하다못해 이메일을 보냈어도 이메일 보냈다고 문자 하나 넣어주는 게 우리 일잘들의 상식인데. 바이라인 안 넣어. 참조 안 해? 이런 그렇죠. 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예?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야지. 예? 그 또 일 못 들은 또 카톡 보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자꾸 이러시는데 카톡이 없다고요. 저는 자꾸 카톡 안 쓰는데 자꾸 카톡 김민아 보냈다고. 카톡 없습니다. 프로듀서 여러분. 갑자기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시고. 네, 카톡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카톡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카톡이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카톡을. 예? 카톡이 없어요. 어떤 김민아한테 보낸 거예요? 차라리 저 스팀 친구 메시지를 보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안 스팀 켭니다. 덱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안 켭니다. 스팀 그 그러니까 메신저도. 카톡을 켜는 빈도와 스팀을 켜는 빈도를 비교하면 아니 근데 카톡 그 스팀 그것도 안 켜요. 메시지를 안 켜요. 그거를. 제가 스팀 켤 때마다 누군가가 김민아 로그인했다 이걸 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수치스러울 건 또 뭐야? 아니 내가 내 게임기로 게임하는 게 수치스러워? 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걸 알 텐데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거. 내 인생의 70%가 게임이라는 걸 알 것이고. 아까 잘 안 킨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수치스러운 건 갓반인들이 무슨 보기에 게임을 하는지도 나올 텐데 거기에. 공수처의 법 전문가가 법 조항도 헷갈릴 정도로 긴장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졌고 아무 공문이나 막 던졌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혹시 2기의 게임 런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2개의 게임 런처는 안 나와. 예? 아니 나 그거 공식 앱만 나와. 스팀덱으로 그래요? 네. 혹시 스팀덱으로 비스팀 게임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그렇다고 저 스팀에서 지금 김민아님은 비스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망신스러운 일이지요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혹시 어느 날 게이브 뉴엘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김민아 2기 게임 런처 켰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유 사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스템을 해킹했다. 이렇게. 네, 이 게이브 뉴엘 이거 나 못 믿습니다. 스팀 OS를 저 에이수스에도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수상해요. 이거 왜 공개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게 무슨 의혹이야? 네.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 도덕은 없는 것 같던데. 그 저 스팀 OS가 뭐 기반이더라? 예? 그 스팀 리눅스. OS가 그저 리눅스 중에서도 아치 그거 리눅스. 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치 리눅스 계열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된 사람이다. 굳이 김민아를 망신 주지 않을 것이다. 이 게이브 뉴엘 경고합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은 스팀 메신저 기능 없애세요. 그거
그거 없애기 싫으면 적어도 이 사람은 무슨 게임 하고 있다 이거를 기본 디폴트로 하지 마세요. 디폴트로 하지 마. 아 약간 경호처장 담아보는 기분이 잠깐 들었어요. 이 디폴트 기능 없애. 이거 내가 스팀 다시 깔 때마다 이거 내가 수동으로 옵션 끄고 이거 얼마나 힘든데 이거. 김미나 2기 게임 런처로 메타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메시지 뜨는 날이 올까봐 겁난다고 이거. 네. 메타녀 1, 2. 안 돌아와? 뭐 얘기하고 있었죠? 공수처의 법적 네.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네. 그런데 이게 공수처 공문 띡 보내고서는 네.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알아가지고 경찰이 공문을 보고 어머 이거 뭐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집행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형사소송법 81조에 뭐 이 검사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네, 뭐 그렇게 이런. 돼 있습니다만은 이 지난번에 이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서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81조는 예를 들면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검사가 직접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지휘하는 것은 안 된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요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찰에서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 법 논리로 제압을 하든지 경찰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법 전문가인데 요건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상황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아 그러네요.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하던 대로 합시다. 그렇죠. 네,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쌀보리 네. 완성. 그러면 공수처는 법 전문가입니까 지금? 우리 갓반인들이 보기에? 법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용기 없는 거 이해합니다. 네. 현장 안 가봤으니까. 안 해봐서. 심지어 검사들도 현장은 언제 가냐면 다 네. 정리되고 압수수색할 때 갑니다. 그죠. 판은 다 깔려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에 검사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감 있는 표정인 거예요. 진짜 싸움은 지들이 안 하거든. 근데 그 검사만큼도 이 판사 출신의 오동훈 공수처장은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무능할 거 알았어. 예. 예상 가능. 예. 그리고 수사 지휘하는 것도 경험 없는 거 알았어. 그냥 리더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 판사 출신 네. 이하이 씨를. 오동훈. 그러면 나머지 하나 우리가 막판까지 믿고 있을 만한 건 시사 아저씨가 얘기한 법 지식인데 제가 그래서 펌블을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긴장하면 제일 잘하는 직구도 못 던집니다. 한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터러 펌블이 한글로 있어요, 근데? 래퍼처럼 자꾸. 기름손. 그 공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손에서. 네. 저 프리드로우 던질 때 저 미국식 용어로 벽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잘 안 들어갈 때. 가장 잘하는 것도 안 될 만큼 긴장한 상태는 아니었을까. 저도 우리가 지금 래퍼들은 영어를 너무 써. 이런. 다시는 안 쓸게요. 아무튼 기름손이 되었다. 한겨레처럼 우리말을 쓸게요. 네. 한편 누리꾼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리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자, 예? 네, 해요. 여기가 지금 몇 헥타 아르인지 아십니까? 네? 아, 그럼 저희 방송사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어떡해요? XSFM. 네. 예. 한글로 적음되나요? 뭐예요? 예? 아무튼 그래갖고 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애초에 공수처는 뭘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리는 아닌 것 같고 범죄로 하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지금 풀네임이. 근데 어쨌든 네. 상상해본 일은 없습니다. 공수처도 처음 만들 때 야 현직 대통령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저가 지금 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저에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을 요새화하고 200명의 사병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틀어박혀 있으면 그거를 끄집어낼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수처를 만들 때도 그렇고 공수처라는 조직을 굴릴 때도 그렇고 누구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진지를 빨자면 국가 권력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고 경력 혹은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이걸 내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쵸.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전은 국가 간의 전쟁과 달리 오피셜하게 문서가 주고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들끼리 그 군벌들끼리 싸우면 그게 내전이에요. 우리는 작은 내전 직전까지 간 어떤 상황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평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우리 꾸준히 이제 슬슬, 언론이 뭐 자기 반성한다고 하면서 언론인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옛날에 우리 그 기사들 보고 칼럼들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를 잃어보기 전까지는 외양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고 공수처는 처음 만든 외양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소를 잃어볼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수처는 민주당의 되게 오래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할 때 혹시 누가 내전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역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진짜. 나는 이런 상황은 나는 메타녀에서밖에 못 봤다. 그러니까 메타녀라고 알아요?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몰라도 돼요.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아니, 몰라요. 김민아 수치스럽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건 메타디오. 네, 이건 중요한 게임도 아니고 유명한 게임도 아니니까. 뭐야 이게? 네. 여자였잖구나. 네. 네, 이것은 부리 메타토폴로지 대학 부설 여자 고등학교 그들을 여전사로 키워줬다. 네. 네. 한국인 이름이 야요이야? 아니 일본 게임이지. 아, 그렇고 한국 이름이구나 그냥. 그래서 90년대 아저씨들이 저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좋아하던 그 그림체네. 아 근데 이 게임은 남학생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근데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회는 끝납니다. 그쵸. 문 빵 발로 차고 들어가서 네. 체포영장 딱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엔 끝이야.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와서 갑자기 대통령 팔짱 끼고 갑자기 경쾌한 음악 나오고. 네, 대통령 고개 숙이고 끌려가고. 아, 그러면 점점 줌아웃 하면서 이렇게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천천히 앰뷸런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끝나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주인공들의 후일담 같은 거 나오면서. 맞아요. 꼭 일렉기타 들어가는 음악 나오고. 네. 거기서 약간 흑막 같은 게 나오면 시즌2로 가는 거고. 그쵸. 그게 아니고 주인공들이 뭐 술잔이라도 부딪히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여기는.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2부의 시작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2부가 그렇죠. 시작된다. 네. 체포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체포영장의 집행 대상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 관절을 요새화한다. 이래가지고, 와, 아까 메타녀라는 게임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이 너무 웃깁니다. 내용이 왜냐면은, 여기 여자 고등학교예요. 근데 여자 고등학교의 규모가 막 무슨 학생이 몇십만 명 다닙니다. 몇십만 명 다니고. 고등학교 맞아요. 여기 동호회가 있어요. 생물부, 천문부, 뭐 생도회 학생회죠. 학생회 이렇게 어머, 있는데, 진짜네. 네. 생물부랑 천문부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근데 천문부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네오 천문부와 천문부가 싸우고, 그 와중에 생도회의 내부의 무슨 음모적인 세력들이 또 또 네오 천문부를 도와주기로 생물부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막 이제 이거를 또 내부에서 뭐 이렇게 부추김을 하고 막 이런 엉망진창의 내용이에요. 아, 되게 하고 싶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정도의 상상력까지 가야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광경이 아니냐. 그러네요. 이게. 10만 명이면 그건 그 러시아의 군관구급 그 무슨 서부 군관구와 동부 군관구가 싸우는 것 같은 아니 거잖아요. 실제로 학교에 백작 부인이 있어요 지금. 네, 레스 백작 부인이라고 있는데. 아니 학교에 몇 년을 구른 거야? 백작 부인이 될 때까지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 14세인데요. 네, 레스 백작 부인은 나이가 신랑이 왜 있어? 14세. 네, 나이가 젊습니다. 레스 백작 부인. 근데 네.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이제 마사토 생도 회장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20살은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네, 이 여고의 회장님이신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여고는 이제 교토에 있습니다. 근데 몇십만 명이 지금 교토 사람 별로 없던데. 그러니까 교토에 있고 이 여고 내에는 뭐 사막도 있고 뭐
뭐 강도 있고 막 이래요. 아, 네, 심지어 그래가지고- 대학 부속이네. 아 막사도 네. 커요. 네, 아유, 뭐, 캠퍼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네, 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이고. 맵이 개 크구나. 네, 실시간 전략 저 SRPG이기 때문에 예. 네, 실시간은 아니고 SRPG이기 때문에 일본에 아무튼 사막이 그런데,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되는 이런 모양새라고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전 뭐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그래갖고 자기들 딴에는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사실은 한 겁니다. 그게 80명 정도 가면 우리가 할 수 있어 간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전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사실은 힌트를 다 줬어요. 뭐라 그랬느냐?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 법에 보면은 수사지휘권이 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오실 때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실 때 첫째 체포영장도 불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체포영장이 나온 것도 불법이지만은 둘째 집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수처 인력만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경찰 기동대를 대동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 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오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범으로서 즉시 체포 대상이고 경호처가 그분들을 체포할 것이고 경호처 플러스 일반 시민도 시민들이 네, 이분들을 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저 같은 갓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논리든 안 되는 논리든 네.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경찰 기동대하고 한판 붙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경호처 플러스 일반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경호처 외에 어떤 세력이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체포라고 주장하는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지금 예고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는 그게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개소리 하네. 네. 윤갑근이 얘기해주면서 자 너네들의 미션은 지금부터 이거야 라고 옛날 게임식 아주 이상한 NPC 서사를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윤갑근이 진짜 진심이고 싸울 생각이 있으면 원래대로 하면 그 말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던전에 들어오기 전에 필드 바깥에 NPC들이 있죠. 태극기 성족의 할매할배들. 그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필드의 몬스터들이 활성화되니까. 아 코딩을 해야 돼서. 예, 그럼 그 말을 필드에 있는 몬스터뿐만 아니라 우리도 듣죠. 공수처도 듣죠. 들으면 아 그래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필드에서 누굴 상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던전으로 들어가면 또 누굴 상대해야 되나 봐. 근데 몇십 명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들이 내부에서 했다는 얘기들을 보면 물론 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 경찰 기동대 같이 오면 체포하겠어. 이거를 어떻게 구상을 한 거냐? 심지어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 와중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전 지휘관이죠, 지금. 내전 지휘관이고 아주 이 헌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이 사람은. 헌정 질서를 유린다는데 선두에선 선봉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 갑반인들이 볼 때. 근데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지금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온건파입니다,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런가요? 네, 내부에서 온건파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용현파와 건의파가 또 있어요. 경호처 내부에. 네. 용현파, 건의파. 물론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박종준도 용현파, 건의파예요. 근데 아니고 그 자리에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파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내부의 증상이 더 심각한 용현파, 건의파들은 지금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자. 그렇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 실탄을 준비하자. 실탄. 자, 케이블 타이의 쓰임새는 뭡니까? 원래 쓰임새는 뭐예요? 케이블 묶는 겁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도 많죠. 네, 여기도 지금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케이블 묶으려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느냐? 아니죠. 손발을 묶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경찰 기동대를 체포한 후 경찰 기동대를 실제 체포한 후 손발을 묶으려고 요거를 준비하자. 400개 준비해라. 네, 이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리고 실탄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경호처장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경호처장이 그거는 안 된다고 할까 봐. 안 된다고 할까봐.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경호처장은 신원식 예전 국방장관과 비슷한 입장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정도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윤이 불렀을 때 얘도 잘하고 오르십니다도 잘하지만 그건 너무 과격한데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종준 처장보다 더 지금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이 경호처 내에 지금 있다라는 게 이 민주당의
지금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케이블 타이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경찰 기동대가 올라오면은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묶어놓으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용연파, 건의파, 경호처 일부의 생각은. 근데 그 내에서 이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체포를 해요.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무위로 돌아갔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법적 어디에도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체포하면 구금은 어디다 하며 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그렇죠. 계속 장어만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산성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지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판 붙어갖고 체포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경찰 기동대가 올라오는 거에 전제해갖고 계획을 세웠다라면은 과연 그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200명만 동원하는 거냐. 그 200명이 그리고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경찰이 체증한 걸 보면은 군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군 우리 동원 안 했는데요. 이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군이란 수방사 산하의 55경비단 55경비단. 그리고 30산 군사 경찰 경호단 요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왜냐면 요 두 이제 군인들은 이제 예를 들면 특전사 이런 데는 계급이 부사관이잖아요. 네. 직업 군인이죠. 그렇죠. 이 요원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부사관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사병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방사 인원들은 사병들인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병들까지 지금 여기에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이 징집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맞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의식이 되니까 수방사에 편제되어 있는 부대이긴 하지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 관저 영역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전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다라고 지금 국방부와 합참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호처에서 지금 설명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은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사람들은 이 징집병들에 관해서는 후방 근무로 우리가 뺐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라갈 때에 이 수사팀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병소, 초소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소수의 근무 인원들이 근무를 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실갱이라고 대립한 것은 경호처 직원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 열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병들이 이 무슨 중간에 몸싸움하고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죠. 후방 근무로 돌렸다고 할 때 후방 근무는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체증한 걸 보니까 후방 근무는 관저 앞에 있던 200명의 이 인간 방패 이게 후방 근무 아니냐. 그래서 체증한 걸 보니까 그럼 전방은 정문이에요. 그렇죠. 후방 근무를 했다가 그거 아닌가 싶은 게 체증한 걸 보니까 왜 거대한 교토의 고등학교 얘기를 했는지 이해되네요. 네, 이 사병들이 그 드러나는 군복이 아니라 이 패딩 입고 그렇죠. 까만 패딩 입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귀마개 하고 그게 군인이지 뭐야. 똑같은 귀마개 하고 똑같은 마스크 쓰고 똑같은 모자 쓰고 그러니까요. 이게 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인 게 보급을 입으면 군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똑같은 걸 쫙 입고서는 얼굴은 앞으로 향하지 않게 뒤로 향하게 그렇죠. 뒤로 향하게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사병인 것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200명 긁어 모아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군인 것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경호처 플러스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의심이 업데이트. 일반 시민 괄호하고 이제 진짜 속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남동 필드의 어르신들은 전투력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 물론 거기까지 생각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우리 영내에 사람 몇 명 있어. 걔들은 사병인데요. 민간인인 척하게 해. 그렇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법에 봐봐. 이런 흉악범들은 민간인도 붙잡을 수 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번에 한강진 쪽의 집회 탄핵 반대 집회랑 찬성 집회랑 이제 부딪힐 때 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난 탄핵 관련 집회보다 20대 남성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쪽에 얘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똑같은 보급품을 입은 그 친구들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영내의 얘기에만 국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도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들은 마치 우리가 가끔 사회면에 나오는, 휴가 나왔다가 강도 잡은 용감한 시민 / 사병인 걸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기획을 세운 사람들은 뭐 그런 이제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체포 얘기가. 그 얘기죠. 예. 근데 그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사적 구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일반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절도하고 도망갑니다. 뺑소니 저지르고 도망가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쫓아가가지고 일반 시민이 그 양반을 잡고 이 도둑 양반, 살인범 양반 이런 사람을 잡고 경찰에 인계할 때 이런 때 인정되는 논리예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디서 출마한 양반, 출마를 했는지 꼴통 같은 양반이 미국 흉내를 내가지고 그 있잖아요. 국경수비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자경단. 네. 그래서 대구의 도태우죠. 그게 도태우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괴롭히면서 잡으러 다니는 영상 찍은 놈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예. 작자가 그게 예. 도태우였구나. 그 작자가 그 자경단 만들어 갖고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든 그게 우리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은 체포를 지금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근데 그게 인정이 되냐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내가 함부로 내가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불법을 단속을 하겠다 내가 그게 미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이 GTA5 해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자경단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가 단속하자. 나라가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자기들이 불법 구금하고 이러잖아요. 그 범죄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그게. 아 도태우는 그걸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통일당 후보였군요. 그렇죠. 자유통일당이 한 거예요. 박진재네요. 네. 자유통일당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신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한다.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불법 구금하고 불법 체포하는 것이 당신이 불법이다라고 경찰이 말려요. 이게 안 되는 행위인데 네. 이게 그 사적 구제고 자력 구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그게 불법이라고 해도 근데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디 극우 유튜브 같은 데 가서 혹시라도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진짜로 만약에 이 계획이 작동을 해가지고 경찰 기동대와 공수처 요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막 묶어버려가지고 진짜 그런 일을 발생시켰다라고 할 때 극우 유튜브와 극우 집단들이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빨리 마련해가지고 떠들어라 라고 할 때 일반 시민도 이것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 사전에 한자락 깔아놓은 거죠. 윤석열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했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실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300명 400명 갖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300명 400명 갔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그 시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이었을 것이고 네.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쉴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상상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요게 또 하나의 지금 사태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라는 거를 또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너무 이 한쪽만 보면서 이들의 어떤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만큼 그쪽이 상식에 어긋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더 강조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약간 이런 바람직이라기보다도 지금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게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쪽의 극악무도함에 대한 상상력이 일반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크리에이티브로는 가닿을 방법이 꽤 없고 그건 오동훈 처장도 마찬가지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쉴드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를 대박 잃었고 공수처가 지금 무엇을 더 보충하고 해야 할지 단기적으로는 일단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이 더 필요하고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고 경찰도 아주 센 경찰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더 투입시켜야 하고 한동훈 일반 검사 무진장 많이 2022년인가 2023년에 늘렸죠. 이런 것처럼 공수처의 돈과 인력과 예전에 저 국감 때 제가 공수처에서 이런 우는 소리 한다고 소개해드린 적 있죠. 우리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없다. 포토라인 안 세우고 싶은 사람 집어넣어줄 미로도 없다. 공수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공수처한테 되게 많은 걸 더 쥐어주는 미래에 대한 얘기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는 근데 지금 요새화 해놨지 않습니까? 광고 좀 하고 오면 50분 떠들. 빨리 끝낼게요. 요 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 요새화 해놓은 상황에서도 네. 경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세우고 집행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특공대하고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디테일 이따 좀 더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설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와야죠. 전통의 설날 선물입니다. SS몰에. 네. 평산네이처 진경옥입니다. 선물용 박스와 쇼핑백도 모자라서 보자기까지 늘 있죠. 보자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셨죠? 네. 내용물과 포장도 완벽합니다. 설날 이벤트를 하면요. 한 개를 구매하시면은 10% 할인, 2개에서 3개 구매하시면은 15% 할인. 아는 많은 논예들에게 갖다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개를 구매하시면은 1개를 더 증정 드리는데요. 네. 5개 구매할 때랑 비교해보면 한 20% 할인이겠죠? 그렇죠. 피곤할 때만 부스터처럼 찾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기회에 넉넉히 사서 본인도 좀 복용을 하시기를 권해요. 저희 집회 앞으로 또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스터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이런 한겨울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춥고 체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물을 타지 않고 중탕으로만 끓여낸 오리지널리티가 있고요. 녹용, 생지황, 복령 등 건기식 덕후가 빚어낸 최고의 조합입니다. 동종 제품의 평시 가격과 비교해도 놀랍도록 저렴하고요. 여기에 이벤트까지 이번에 더해지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진경옥 광고는 꽤 자주 읽었던 것 같은데 할인할 때 많이 없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이벤트가 더해졌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1월 31일까지라고 써있긴 한데 설날 때 필요하시면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돌아왔습니다. 사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슬픈 얘기를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죠. 심지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사람들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경찰이 직접 한 말이죠. 우리 약자한테 훨씬 무자비하지 않냐. 왜 이 역도들 못 잡아들이냐. 그리고 전직 활동가 시사 아저씨는 현장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경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다급하니까, 그리고 그 힘이 진짜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하는 때가 오니까 이 좌파들이 자신의 슬픈 상처를 꺼냅니다. 네. 경찰이 못된 짓을 했던 그 많은 참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봤거든요.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철조망 못 치울 것 같습니까? 1시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전기 끊고 수도 끊고 뭐 다 할 수 있죠. 철조망 끊는 일 저도 할 줄 압니다. 이젠 못하겠지. 25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경찰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지 있으면 합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아까 하시던 얘기 중에 제가 못했던 얘기가 있어서 박종춘 처장 패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부가 다 그래요. 검찰총장도 패싱 당했죠. 국민의힘 당대표도 패싱 당할 당대표를 뽑은 적이 있어요.
계엄군의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죠? 계엄사령관이죠. 패싱용 사령관을 들였습니다. 감사원장 패싱된 거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함도 기억 안 나는 그 화 엄청 내다가 저 박지원한테 혼났던 그 사람 감사원장 아니에요. 유병호 씨. 뭐더라? 맞아요. 네, 유 선생님. 타이거파 두목. 네. 거기에 이어서 경호처까지. 그 윤석열과 역도들의 조직 다스리는 방식이 아닐까 이거? 싶기도 해요. 진짜 책임져야 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패싱하는. 경호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도 아직까지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수처는 왜 이럴까와 경호처는 왜 이럴까 였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처 내에도 멀쩡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윗선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나간 분들은 왜 그러는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윤석열과 자기들이 모셔야 되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그 배우자 김건희 씨 두 사람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맨날 거기 비위 맞추고 맨날 거기를 최우선적 경호 대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뭐 장세동이 되는 거죠. 예? 장세동. 예. 그러다 보면 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자기 직분이 뭐냐에 대한 나침반이 없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일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세상 사람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침반 없이 잘 삽니다. 네. 공직자면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직자면은 그 뭐 이거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밖에서 뭐 떠들기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헌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성의 대상이 어딘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대통령인 겁니까? 그 경호처든 무슨 뭐든 간에 말이에요. 경호처든 무슨 기재부 공무원이든 아니면 권성구청의 뭐 구급 서기보든 말이에요. 그건 수원입니다. 예. 네. 누구든 간에 충성의 대상은 공화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이란 말이에요. 네. 헌정이고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호처라는 경호 대상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충성의 대상이 경호 대상이 되는 어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경호 대상을 위해 내 한번 바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보신 40, 50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나의 근처에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의 저 보스한테 충성할 필요 없는데 그러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장세동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회 소속의 전두환의 현 후배들도 그런 테라포밍을 거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대위 위관장교 시절에 박정희에만 충성하던 장세동이 야 너는 1980년 79년 12월 12일이 되면 장태환 사령관을 잡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 못 믿었을 것이다. 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주 우리가 기초부터 아주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내 박히도록 아주 그 원칙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경호처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드러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들었고, 네. 그리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경호처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극우 시민들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극우 시위대에 지금 등장하는 뭐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굉장히 고무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 중공 음모론을 나름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해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익이 같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호처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특성상 이 계엄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온 사방에 떠들고 다녔는데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경호처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렇죠. 뭐 계속 떠드는데 무슨 김용현만 보면 얘기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김용현이.
김용현만 보면은 야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게 나라냐. 난 그 말 듣고서 너무 이게 나라냐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김민아가 많이 있습니다. 애국자 되셨죠. 우리 갓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다. 이게 나라냐는. 11월까지는 윤석열이 제일 많이 썼지만. 아니 평생 갓반인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기분이다. 예? 그렇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든 그렇죠.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라는 말은 즐겨합니다. 일반인들이. 이 꼴 대통령 니 왜 그러냐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라냐? 이 말은 요 근 2년간 제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갓반인들이. 포브스 공인 GDP 킬러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GDP 킬러도 킬러고. 이게 나라였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예를 들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무슨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치적 성향, 정파적 성향을 다 떠나서 그 의혹들의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게 나라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뭐 샤머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서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거기서 아니 그래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도 최상병 사건 자체도 그랬지만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이종호 씨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라냐?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 갑자기 이게 나라냐를 왜 얘기합니까? 나는 황당했는데 아무튼 이게 나라냐를 얘기하면서 주변의 경호처 사람들이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또 주로 하는 대상들이 군사령관이고 이렇잖아요. 군사령관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10월 1일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 마치고 나서 사령관들이 경호처장하고 그 당시에 이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씨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저기 대통령님께서 요리를 해주신다는데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손수 김치찌개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김치찌개만 먹었을까요? 김치찌개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소주가 생각나야죠. 술 한잔 생각나야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일본어는 밥이 생각나요. 일본이 소주야? 아 지금 소주를 말씀하셨는데. 야, 속도 좋아. 아, 소주 생각났습니까? 그 지금? 놓친애들이. 저도 요즘은 좀 생각나요. 아 요즘은? 네, 누구 때문에. 아무튼 누구 때문에? 네, 최근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내일 이야기할 국민의힘의 그 45인의 응원단들이 한남동 관저에 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밥을 먹고 가라는 액션을 취했고 국민의힘의 이 45명의 충신들이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라고 거기서는 발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윤석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역모를 하고 싶으면 밥을 권합니다. 술과.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원초적인 뭔가가 작동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술을 먹어야 된다. 이게 네. 바이킹이에요? 1차적으로 사람이 모여있다. 술이다. 이건 술 먹을 기회가 온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 일단 작동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술자리다. 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예? 아, 그럼 앞에 그 민주노총 시위대 봤을 때도 얼마나 신났을까요? 거기서 민주노총도 아니 그렇게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아니, 있죠. 이게 민주노총도 전동의 어르신들을 먹으니까. 보면서 네. 남태령에 가서 술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윤석열이. 밖에서 그 네. 춥게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 참 밥은 먹었을까 생각을 야, 왜 안 사람들 했을까? 수육사 온다며. 그죠. 우리도 술은 먹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근데 아무튼 너무하지 않느냐 이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김치찌개에 술을 먹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령관들하고 그러면은 사령관들이 관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는 누가 통제합니까? 경호처가 통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국정농단 할 때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최순실이 들어오고 말고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정윤회와 최순실의 입출에 대해서 처음에 기자들이 묻고 싶었을 때도 당연히 경호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된다면 오염될 확률도 가장 높은 공무원들 아니냐.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잡혀가거나 윤석열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이 경호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낱말도 경호처가 그렇죠. 되고 반말도 경호처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또 먹히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그러니까는 지금 경호처가 저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최상목 씨는 뭡니까 도대체?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호처는 아까의 질문의 답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경호처의 행태는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다. 제가 옛날에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그 일본 드라마 그 신가리라고 해서 신가리 제목이 신가리입니다. 또 공부시키네. 아 그래요? 아,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뭐 드라마인데 뭐 신가리 그게 뭐 증권회사가 망하는 얘기인데 야마이치 증권의 몰락인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96년 7년에 야마이치 증권 최후의 성전 네. 와차에서 서비스했군요. 아 그래요? 네. 와차에서 서비스를. 아무튼. 근데 그 증권회사가 이제 망하는데 그때가 이제 뭔 총리야 이름이 뭐 하시모토 류타로 때 그때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거품을 이제 너무 빵 터트려가지고 거품은 꺼트려야 되는데 너무 꽝 터트려가지고 경제가 급전진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방금 터진 일본. 네. 네. 그래가지고 금융이 확 주저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막 망하는데 그때 버블을 막 키워놓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을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더 많이 망해가지고 증권사가 망해서 그때 이제 회장님이 직접 기자회견 열고 울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쨌든 망했으니까는 부도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마이치 증권 내에 일부 사람들이 뭐 대세는 야 덮고 가자 뭐 이런 건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망한 이유를 충실히 기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망한 이유의 보고서를 막 써요. 유능한 순장조.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써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드라마화를 이제 한 거예요. 아, 신가리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후퇴시 마지막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는 후위대라고 하네요. 그렇죠. 신가리라는 게 네. 옛날 전국 시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하면은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후퇴를 하는데 무질서하게 후퇴를 하면은 추격대에 의해서 이 부대는 완전히 개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질서 있는 후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서 있는 후퇴요. 네. 신가리라는 거를 남깁니다. 신가리는 근데 소수의 이제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사실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신가리를 맡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버는 사이에 너희들은 빨리 도망을 가세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가리를 맡겠다라고 나서는 장군은 굉장히 용기 있고 아주 용맹한 장군인 거죠. 근데 요 제목이 신가리인 거는 야마이치 증권의 요 왜 망했는지의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정신으로 이제 요거를 한 거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야 이게 망했는데 회사가 망했는데 결국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 뭐 내부의 파벌 싸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회장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났던 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어? 뭐 이런 게 막 드러나요. 근데 회장님을 이제 회장님한테 그러면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보고서 결론이 돼야죠. 네, 근데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야, 내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줘라고 시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죠. 이 회장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 회장님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알아서 일을 막 만들고 알아서 탈법적인 일들까지 하면서 진짜 상상하지 못한 탈법 행위를 막 해요. 일본적 조직 분위기. 손타쿠. 네. 그래서 너네 왜 그런 거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마츠리 고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츠리 고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랐어 이게 뭔지를. 마츠리 고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어떠한 해야 돼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마츠리 고토라는 게 정치할 때 정자랑 일할 때 일사자. 그래서 정사거든요. 정치할 때 정자랑 일할 때 일자 사.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게 묘한 의미인데 어쨌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왜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경호처 말씀드릴 때 그게 경호처라는 사람들이 결국 한 일은 그런 거다. 그게 마쓰리 고토인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 얘기하려고 이제 드라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네. 버블경제 시대에 대한 다큐들을 막 찾아보고 이러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 버블이 커진 거다. 결국 모두가 영원히 벌어가는 줄 알았다. 이 속도대로.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얘기한다는 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더 사셔도 된다, 더 사셔도 된다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투자은행들이 장부 조작하고 이럴 때에도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고. 컨퍼런스 가서 다 그 얘기하고. 예. 그냥 일이었고, 공통점 하나, 그냥 일이었고, 끝나고 나서 다들 그렇게 해서 나도 했다라고 했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은행 CEO들 중에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김건희 윤석열의 나는 적어도 3번만큼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아가 또 입을 벌리기 전에.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얘기하면 제가 한 얘기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뭔가요? 제가 윤석열, 김건희 등이 경호처에게 지시를 한 게 없는데 경호처가 움직였다 이 말씀드린 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얘기 아니라 지시를 했고 계획을 세웠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따랐더라도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왜 따랐을까? 이게 강압적인 이제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무슨 다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따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마쓰리고토라고 설명드린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이 미치게 됐다. 이 설명을 드린 거다. 네.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좋아요.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사이쇼 해볼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컨텐츠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아, 그래요? 오늘 손이상의 펑크내서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 만나요. 네, 봬요. XSFM입니다. I, D, W, K